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급 개량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미 광개토대왕급은 개량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순신급의 개량 내용도 확정된 상태에서 그 다음은 당연히 세종대왕급 개량이겠죠. 더욱더 이미 세종대왕급 배치2 사업의 초도함인 정조대왕함이 진수한 상태이기에 이제는 정말 세종대왕급 배치1 이지스함의 개량 차례라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급 개량 사업을 유튜브에서 다룬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리 이 함선의 개량 사업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세종대왕급의 개량에 관심이 없나요? 우리나라 이지스함의 개량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이상하리만치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하기에 이리도 알려진 게 없을까요? 앞으로 한참 뒤에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대왕급의 개량 사업은 202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여겨지는 사업으로 앞으로 3년 뒤부터 시행하게 될 사업입니다. 더욱더 지금은 SM3 도입 문제까지 겹쳐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더 이상한 겁니다. 확실히 제가 보기에도 이상합니다. 2026년부터 세종대왕급이 개량될 거라는 건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사업 시작 3년이 남은 지금에도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세종대왕급은 어떤 개량이 이루어질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 관계자들에게서 나오는 추정이므로 차후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벌써 포기된 개량이 있는데요. 새로운 함수 소나의 적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조대왕급에서 처음으로 해저면 반사소나 온도층 2가 소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나는 너무 대형이어서 7,000톤급 이상의 함선만이 적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래서 우리나라 함선 중에 적용할 수 있는 함선은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 그리고 KDDX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나를 기존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함선에 대한 대규모 선체 개량이 필요하고 그래서 세종대왕급에 대한 탑재는 포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선배열 소나는 교체될 것으로 보이고 정조대왕급에 적용된 가변심도 소나는 현재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적용 여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X밴드 레이더의 탑재입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들의 마스트맨 상단에는 AN/SPQ-9이라는 회전식 X밴드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레이더의 용도가 시스키밍으로 접근하는 대한미사일을 최대한 빨리 조기경보하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이 X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20km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 레이더의 용도는 대체 뭘까요? 이 레이더는 이지스 레이더의 해상도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레이더입니다. 혹시 클럽 미사일이라고 아시나요? 이건 러시아의 대한미사일로 중간 단계까지는 여타의 다른 아음속 대한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아음속으로 날아오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탄두부만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탄두부에 달린 로켓 엔진으로 음속 이상의 속도로 가속하는 미사일입니다. 이걸 흔히들 다트 탄두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기존 이지스함의 SPY-1 레이더가 분리된 탄두와 미사일 몸체를 구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어느 게 진짜 위협인 탄두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조대왕급에는 국산 레이더인 SPS-560K라는 회전식 X밴드 레이더가 마스트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X밴드 레이더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뭔가 너무 썰렁하죠. 개량 내용이 너무 부족하죠. 그럼 BMD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당연히 BMD 개량은 합니다. 결론은 세종대왕급을 개량하는 이유가 BMD를 적용하려 하는 건데 이걸 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종대왕급 개량은 이 BMD 개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여타의 다른 개량 내용은 별로 없고 BMD 개량이 중심인 겁니다. 그럼 BMD가 뭔지 모를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쉽게 이야기해서 SM3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전투정보 시스템을 개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BMD가 SM3만을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핵심은 SM3를 운용하기 위해서이고 거기에 SM6도 BMD가 있어야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얼마일까요? 이 BMD 개량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으나 그 누구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 어디에도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세종대왕급을 개량하는데 얼마가 들지를 추정해본 겁니다. 우선 BMD 개량인데요. 현재 세종대왕급은 이지스 시스템 베이스라인 7이고 여기에 BMD 5.0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BMD는 각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요.
현재 정조대왕급은 베이스라인 9에 BMD 5.0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정조대왕급과 공통성을 위해서라도 세종대왕급도 BMD 5.0을 적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 가장 비슷한 경우가 일본의 아타고급의 개량입니다. 일본의 아타고급도 세종대왕급과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 7을 바탕으로 BMD 5.0을 적용하는 개량을 했습니다. 아타고급은 2012년에 나온 일본 방위성의 예산안에 따르면 두 척의 개량에 우리 돈으로 6천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여기서 일본이니까 우리보다 더 돈이 많이 들었을 거로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고요. 아타고급은 순수하게 BMD 개량만을 했기에 개량은 거의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우리도 똑같은 개량을 한다면 아타고급과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12년 가격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가격이 더 올랐겠죠. 그래도 뭐 그럼 척당 3천억이 들어간 것이라고 우리도 그리 생각해보죠.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함선의 BMD 개량을 하는 비용에 불과합니다. 미사일은 별도입니다. SM-3 미사일도 사야죠. 지금 정조대왕급 세 척에 대한 SM-3 미사일 구매 가격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대략 1조 원 정도입니다. 그럼 1조 원으로 몇 발의 SM-3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43발 정도의 미사일을 구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걸 세 척으로 나누면 14.5발이 되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각 함선에 탑재하는 SM-3는 12발 정도가 될 겁니다. 미사일을 함선에 통합하는 시험에 사용될 미사일과 2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 요격훈련 등에 사용할 연습용 미사일을 빼면 12발 정도가 탑재된다고 보는 게 옳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세종대왕급도 비슷한 수량의 미사일을 사야겠죠. 그럼 대략 SM-3 미사일 구매에도 각 척당 3천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종대왕급 한 척 개량에 6천억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는 훨씬 많이 들 겁니다. 우선 제가 예를 든 아타고급의 비용은 2012년 기준이고 지금은 훨씬 가격이 올라갔을 테니까요. 거기에 국내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대잠 능력 강화나 스마트 밸브 적용 등 국내에서 적용하는 개량까지 하면 실제로 세종대왕급에 들어가는 개량 비용은 척당 5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SM-3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척에 1조 원이 든다는 건 2015년에 국회에 보고된 SM-3 블록원비의 예상 가격인 발당 230억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SM-3 미사일도 가격이 더 올랐을 겁니다. 지금은 발당 300억 선을 예상해야 할 거라고 보고 그럼 미사일 구매 비용도 1조 3천억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미사일 구매 비용도 척당 4천억 정도 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결론은 세종대왕급 개량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6천억에서 최대 9천억을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SM-6 미사일 구매 비용은 추가하지 않았으니 SM-6까지 구매한다면 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지 않나요? 네, KDDX가 여러분은 생각나실 겁니다. KDDX는 신규 건조 비용이 8천억입니다. 탑재하는 무장 구매 비용은 척당 1천억 정도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세종대왕급을 개량할 바에는 KDDX를 더 건조하는 게 나은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양함선의 전력화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세종대왕급의 개량 사업은 2026년경에 시작하지만 전력화 시기는 2030년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KDDX도 2030년경에 초도함이 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세종대왕급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가 해상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는 함선을 한 척을 항상 띄우기 위해서는 5척의 함선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이미 BMD 능력이 있는 정조대왕급 3척을 빼고 나머지 2척은 굳이 세종대왕급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역할은 KDDX가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급은 BMD 개장만 하고 SM-3 미사일 구매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BMD 개장은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정조대왕급과의 공통성 때문입니다. 지금 정조대왕급은 베이스라인 9에 BMD 5.0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급은 베이스라인 7뿐이고요. 그런데 이 두 함선은 전투정보 시스템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급을 타던 사관들도 정조대왕급을 타기 위해서는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해서 보직순환 문제를 해결하려던 해군의 입장에서는 두 함선의 공통성을 위해서 BMD 개장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탄도미사일 요격 임무는 정조대왕급과 KDDX에 부여하자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과연 세종대왕급의 BMD 개장을 할 필요 자체가 의문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종대왕급의 BMD 개장을 할 게 아니라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 적용을 고려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게 해군이 세종대왕급 개량 이야기를 하는 걸 꺼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세종대왕급을 BMD 개량을 해서 SM-3 미사일을 탑재하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일부 전문가들의 말처럼 BMD 개장만 하고 SM-3 미사일은 구매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